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중기부의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돼 동물 헬스케어 산업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그동안 동물용 의약품은 허가 기준 공백으로 제품화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익산시의 연구 개발부터 실증, 생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육성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활동 결과를 시민들에게 밝히지 않은 채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민선구기 시정 방향과 핵심 과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새 시장을 맞이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같은 인수위의 깜깜이 행태는 인수위 활동 내용을 정리 발표하는 다른 자치단체 인수위의 활동과 크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오는 10일 문을 여는 군산무녀도 오션팔레트가 개장도 하기 전에 부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핵심 시설인 레저레이크에서 누수가 발생해 운영이 전면 중단됐고 안전성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시설만 운영하는 반쪽 개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중기부의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돼 동물 헬스케어 산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그동안 동물용 의약품은 허가 기준 공백으로 제품화가 어려웠는데요. 이번 지정으로 익산시는 연구 개발부터 실증, 생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익산시가 중기부에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규제 자유특구는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하고 실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익산과 정읍 3.03제곱킬로미터 부지에 264억 원을 투입해 동물의약품 실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익산에서는 동물용 첨단 바이오 의약품과 신약 안전성, 유효성 심사 규정 실증, 자가 백신 품목 확대 실증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기존 허가 기준이 소와 돼지 등 가축 중심으로 이뤄져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의약품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 부분을 수입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특구에서 실증을 통해 새로운 허가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산업의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30년 기준으로 한 4조 원 정도 시장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국내의 동물의약품 산업이 한 80%가 수입품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80% 정도가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80%가 저희가 국내 제품으로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이번 특구 지정은 익산시가 추진해온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에도 힘을 보탤 전망입니다. 익산시는 지난 2024년부터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올해까지 시제품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규제 자유특구 지정까지 더해져 연구개발부터 실증, 생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 구축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꾸준하게 동물의약품 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다양한 규정들을 계속 실증을 통해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동물의약품에 대한 그런 개발이라든지 산업화에 대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물의약품 규제 자유 특구 지정으로 익산이 국내 동물 헬스케어 산업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정부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에 전북이 제외되자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국가 미래전략에서 전북이 또다시 소외됐다며 전북이 다져온 미래산업의 성과를 다른 지역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호영 의원도 SNS를 통해 새만금은 반도체와 AI 산업의 거점이 돼야 한다며 정부의 후속 계획에 새만금을 포함하고 전력과 용수, 물류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전북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투자 배분이 필요하다며 호남권 상생을 위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요구했습니다.
전북 상공회의소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전북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 호남권 내에서도 광주 전남과의 격차만 더 벌어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내 기업들이 내일부터 출범하는 민선 9기 지방정부에게 경제 도약을 위한 기업 투자 환경 조성을 주문했습니다. 전북 소상공인협회에 따르면 도내 기업 250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25.9%가 민선 9기 최우선 정책으로 현대차 투자협약 후속 조치와 앵커 기업 유치를 꼽았습니다. 또 청년 유입 및 정주 여건 개선과 피지컬 AI 등의 산업 생태계 강화,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이 최우선 정책으로 꼽혔습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증설 설비 가동을 위한 전력 공급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지난 26일 미장동 지역사무소에서 군산 국가산업단지 A 입주기업 한국전력과 간담회를 열고 전력 공급 문제 해결을 논의했습니다. 공장 준공을 앞둔 A기업은 송변전 인프라 부족으로 한국전력으로부터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은 변압기 신설 등 대책을 마련해 공장 준공 일정에 맞춰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민선 8기 도정에서 재정이 나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지사직 인수위는 민선 8기 지방채 발행과 기금 사용이 늘어 재정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올해 초 재정 자립도는 21.8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본 예산의 농어민 공익수당과 복지급여 등 18개 사업에서 1,600억 원 상당의 필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추경 예산 편성과 재정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가 복지부의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 시범 사업에 추가 선정됐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사업에 전북을 포함한 부산과 대구, 울산 등 5곳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도내에 20명의 전문의가 배정됩니다. 지난해 도입된 시범 사업은 전문의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에서 필수 과목을 장기간 진료할 수 있도록 지역 근무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지자체별로 운영된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속속 활동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수위별로 정책 운영 방향과 공약 사업 등을 공론화했는데 유독 익산시장직 인수위는 단 한 차례의 공식 브리핑도 없이 해단해 불통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민선 9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30일 전주대에서 최종 보고회를 갖고 139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재생에너지 확대와 연금도시 조성 등을 10대 핵심 과제로 정했고 지역 맞춤형 공공기관 유치 등은 민선 9기 초반에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로 분류했습니다. 이와 함께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전북 소회는 노골적인 지역 차별이라는 규탄 결의문을 내는 등 인수위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앞서 활동을 마친 군산시장직 인수 TF팀, 경제회복과 산업생태계 구축 등 민선 9기 시정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 투자와 연계한 시장 직속 전담팀을 운영하고 조선 미래산업 거점 구축, 원스톱 민원 처리 창구 개설 등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표 공약인 민생지원금 지급은 재원 마련이 어렵다며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당수의 인수위는 수시 브리핑을 통해 시정 방향과 공약 사업 등을 공론화했습니다. 익산시장직 인수위가 18일간 활동을 마치고 해단하기까지 단 한 차례의 브리핑도 없었던 점과 대조적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궁금하라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인수위원회가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장직 인수위는 활동 결과를 익산시에 넘겼습니다. 익산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인수위가 마련한 민선 9기 시정 목표와 방침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최종 백서는 7월 중순쯤 나올 예정입니다. 이제 인수위 자료는 다 넘겨드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무리하실 거거든요. 7월 15일 안으로 돼 있긴 한데 시민들에게 공약 사업을 공론화하고 시정 방향을 직접 알리는 것도 인수위의 역할로 꼽힙니다. 특히 익산시는 10년 만에 인수위가 가동돼 그만큼 관심이 높았기에 지금과 같은 상황은 깜깜이 인수위라는 실망감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익산시가 앞으로 어떤 부분으로 먹고 살고 시민들한테 행복을 줄 것인지 이에 대해서 인수위원회가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부서별 업무 보고와 현장 방문, 시민 제안 접수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던 익산시장직 인수위. 정작 민선 9기 시정 방향성은 오리무중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김관영 지사가 어제 이임식을 열고 4년간의 민선 8기 도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임사에서 지난 4년은 도전과 감사의 시간이었다며 전북자치도 출범과 현대차 구조원 투자, 피지컬 AI 등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김 지사는 앞으로 전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도민들을 더 많이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 이임식이 오늘 익산시청 다목적홀에서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지난 10년은 익산의 새로운 도약과 대전환을 위해 시민들과 한마음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또 강임준 군산시장 이임식도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시장직을 내려놓고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군산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내일을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중간평가에서 도내대학은 중위권으로 분류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5곳의 2026년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전북대와 원광대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북대는 성과 확산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원광대는 일부 성과 지표에서 미달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완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익산 참여연대가 10대 익산시의회 소수정당과 협치하는 의회 운영을 요구했습니다. 익산 참여연대는 10대 익산시의회는 민주당 19석, 조국혁신당 3석, 진보당 1석, 무소속 2석으로 구성돼 다수당이 의회를 주도하는 것은 이해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장 등 주요 직책을 독점하는 것은 민주적 의회 운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전반기 원구성은 협의와 타협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0일 문을 여는 군산 무녀도 오션팔레트가 개장도 하기 전에 부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핵심 시설인 레저레이크에서 누수가 발생해 운영이 전면 중단됐고 안전성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일부 시설만 운영하는 반쪽 개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는 10일 정식 개장을 앞둔 무녀도 오션팔레트. 바다와 야산 사이에 들어선 대형 워터파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6만 4천 부지에 430억 원을 투입해 해양과 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단지로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개장은 반쪽짜리에 그칠 전망입니다. 핵심 시설 가운데 하나인 레저레이크가 설계 부실로 정상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옛 정수장 부지를 활용해 만든 레저레이크는 길이 140m, 수심 3m 규모로 카누와 카약 등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됐습니다. 그러나 준공 이후 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해 계획했던 수심 3m는 현재 1.5m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기존 정수장 바닥에 차수 기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방수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수장 부지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물이 채워져 있는 한 그릇이고 그런 상태에 있었고 당연히 물이 침하되거나 그런 생각은 안 했었겠죠, 설계 당시에. 여기에 운영을 맡은 수탁업체도 깊은 수심 탓에 사고 발생 시 구조요원의 신속한 접근이 어렵다며 안전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결국 누수와 안전성 문제가 겹치면서
레저레이크 운영 계획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운영할 예정이던 카누와 카약 시설 대신 가족 체험형 시설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선 수변 휴게 공간으로 운영한 뒤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주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부실 공사가 확인되면서 일정도 미뤄졌습니다. 해양 편의시설하면서 새로운 레저 시설이 들어온다고 시민들이 아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획 자체가 잘못돼서 용도가 변경되고 목적이 변경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특히 누수로 인해 상당량의 물이 지하로 스며들면서 집안 약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식 개장을 코앞에 둔 무녀도 오션 팔레트. 일부 시설이 멈춰서면서 개장 초기부터 정상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 단속을 강화합니다. 전북경찰청은 내일부터 2개월간 전주와 군산, 익산과 고속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매일 실시합니다. 이외 시군은 주 3회 이상 단속을 진행합니다. 특히 휴가철 관광지와 번화가 등에서는 30분 단위로 장소를 변경하는 이동식 단속을 벌이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출근길 숙취 단속과 야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여름철 냉방기기 화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5년간 발생한 냉방기기 화재는 606건입니다. 이로 인해 35명이 다쳤고 재산 피해는 264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장소별로 보면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전체의 52.2%를 차지했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이 고등학교 정기고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교사들의 감독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부 복도감독관 지원을 확대합니다. 군산교육지원청은 1학기 2차 고사가 치러지는 3일까지 관내 24학급 이상 6개 고등학교에 외부 복도감독관 30명을 배치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군산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돼 95%의 만족도를 보인 데 따른 것입니다. 또 고교 학점제 시행으로 늘어난 시험 감독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무주에서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무주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오후 1시 20분쯤 무주군 무주읍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약물운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졸음운전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은 2,335건에 그쳤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 3.9%가 줄었고 5년 평균치보다 15.8%나 감소했습니다. 한편 지난달까지 아파트 분양도 1,578건에 그쳤고 주택 착공은 22%가 줄었습니다. 도교육청이 본관 로비에 설치된 청사 출입 통제 시스템을 철거했습니다. 그동안 도교육청 본청 청사는 본관 1층 로비 2곳에 출입 통제 시스템이 설치됐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전 등록된 공무원증으로만 출입이 가능했으며 민원인은 청사 관리실에서 신분 확인과 방문 목적을 확인한 뒤 출입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 시스템이 철거되면서 민원인과 방문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시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이틀 동안 권역별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합니다. 교육은 서군산, 동군산 권역으로 나눠 대야면과 해신동, 조촌동, 소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참여 예산제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시민 제안사업 우수 사례와 AI를 활용한 제안서 작성 실습 등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신풍동 행정복지센터가 신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는 여름 입맛 돕기 김치 지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정 기탁금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취약계층 60세대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열무김치와 맛김치를 전달했습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이 오는 7월 4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미룡이 공원에서 2026년 군산시 평생학습관 성과 공유회 어울마당을 개최합니다. 미술 공예작품 전시를 비롯해 악기, 무용 등 다채로운 거리 공연이 펼쳐지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7도에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흐리겠으며 파고는 최고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